안녕하십니까, TSMC 함대현입니다. 요즘 강구조물 제작 업체 분들께서 로봇 용접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으신 관계로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구조물 제작 사업의 로봇 용접 도입을 위하여란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강구조물 업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요인입니다. S칼럼, D칼럼, 합성보와 같은 다양한 공법들이 존재하며, 또한 공사 전체를 수주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위한 생산 자동화 투자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수단은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제품의 품질은 용접사의 기량과 책임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젊은 신규 인력이 없습니다. 운 좋게 젊은 인력을 고용한다 해도 그 인력이 높은 기량을 가지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업계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전환 역량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문제가 될 요인들입니다. 숙련공의 고령화, 주 52시간제 적용, 인건비 상승,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숙련공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자동화 설비, 또한 자동화 용접 설비에 대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현장의 용접사분들 평균적으로 6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장의 용접사분들의 평균 나이가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도 계십니다. 향후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저보다 고객분들께서 더 잘 알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철골 제작의 구성으로는 홀가공, 절단, 개선과 같은 1차 가공이 있고, 조립 용접 2차 가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장, 출하 3차 가공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2차 가공이 무려 전체 공정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의 경우 전체 공정의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는 전부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전체 공정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2차 가공 경우 전혀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1차 가공과 2차 가공 투입 인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업체들이 많이 선호하는 Y라인 시스템의 경우 드릴링 머신 1대, 밴드소 2대, 베벨링 머신 1대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기계에 오퍼레이터가 필요하므로 4명, 1인당 약 500만 원으로 계산 시 1000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월 인건비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작의 경우 1000톤을 생산하기 위해 마킹사 2명, 칼럼 용접사 3명, 걷어 용접사 2명, 사상공 1명 기준으로 월 인건비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철골 선진국의 자동화 기계 도입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밴드소, 드릴 가공기, 개선 가공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CNC가 아닌 NC 기계입니다. 1980년대에서부터는 DXF 파일 같은 2D 데이터를 호환하여 CNC 드릴 가공기가 출시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초경 드릴이 사용 가능한 드릴링 머신이 출시되었고 CNC 밴드소가 출시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테크라 파일인 NC1 파일 호환 가능한 CNC 드릴 가공기가 출시되었고, 다관절 로봇을 이용한 플라즈마 코핑 머신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가공 전 자동 라인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사면 레이아웃 마킹과 자동 치부 용접이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의 철골 가공 공장은 일찍이 숙련공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자동화 설비가 활발히 개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장 설비와 비교했을 때 약 15에서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최근 동남아시아의 숙련공의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무인화 자동화 설비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로봇 용접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해 전문 프로그래머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안전성의 이유로 안전 펜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2010년대에서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로봇 비전문가도 프로그램 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협업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 펜스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똑같이 로봇, 펜던트, 로봇 제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든 협동 로봇이든 것들만 있어도 로봇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티칭이 복잡하다, 협동 로봇의 경우 교시가 간단하다로 압축하여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상세히 비교하자면 협동 로봇의 경우 속도가 빠르며 정밀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교시 티칭이 복잡하다, 간단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기, 용접 토치, 그리고 로봇이 광범위한 범위를 용접할 수 있게끔 별도의 주행 레일이 필요합니다. 요것만 있더라도 프로그래머가 티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반복적인 용접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별도의 비전 센서, 소프트웨어, CNC 컨트롤러와 같이 사람의 눈과 두뇌가 해당되는 부가 장치들을 달아주면 비로소 프로그램 없이, 교시 없이 용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내 철골 전용 로봇 메이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장 내에서는 치부와 본용접이 가능한 제조업체, 그리고 용접만 할 수 있는 제조업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치부와 본용접이 동시에 가능한 설비 메이커는 주로 유럽 제품들이 가장 유명한 업체 오스트리아의 제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부트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크라넨동크가 있습니다. 가격은 제만사의 경우 10에서 50억 원 정도 하고 부트맨에서 100억 원 정도 합니다. 크라넨동크는 정확하진 않지만 30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치부 로봇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고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미국, 호주와 같은 인건비가 높은 국가에 100여 대 이상 판매를 했으며 최근 5년간 일본 업체에도 다수 판매했습니다. CJP, PJP 용접은 불가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주로 거더용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본 용접만 가능한 설비 메이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캐나다의 AGT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만 유명한 코벨코가 있습니다. AGT의 경우에는 다이토, 피셉과 같은 1차 가공 기계 메이커가 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코벨코의 경우 일본 내에는 거더용으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 판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용접 품질성은 코벨코가 앞에 메이커와 이 AGT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설비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의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유명한 기계 박람회를 다수 방문하여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나 매년 미국 강구조학회가 주관하는 NAS에서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한 박람회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통하여 만나게 된 설비 업체들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피셋, 지만, 부트맨, 칼텐바그, 패딩하우스. 물론 저희는 다이토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다이토는 수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다이토의 경쟁사 또한 다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도 기업들의 제품을 쓰는 실제 고객사 또한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제만의 한국 공식 대리점이 되었습니다. 제만의 영업은 6년 전부터 시작하였지만 공식적으로 대리점이 된 것은 약 3년 전 미국의 링컨사가 오스트리아의 제만사를 인수한 후부터 공식 대리점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제가 6년간 오스트리아의 제만 설비를 영업하면서 왜 한국에는 판매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본적으로 서양인과 한국인 간의 생산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한 달 1000에서 1000 가공을 목표로 하여 공장을 운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넓은 토지와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더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많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가공 물량을 최소 인력으로 현장의 생산자든 사무실의 관리자든 최소 인력으로 최소한의 물량을 자동화를 한다면 기업 운영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강구조물 생산업체의 경우 일단 물량으로 조져버립니다. 한 달에 2,000톤, 3,000톤씩 해야 윤이 남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까지는 돈이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설비 투자에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 덕분에 저는 과감하게 당분간 제만의 취부 용접이 되는 설비를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대리점은 유지합니다.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저는 1단계에서부터 3단계를 제안해 드립니다. 1단계는 협동 로봇 용접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협동 로봇의 용접기의 경우 국산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많은 업체분들이 로봇,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상관없이 로봇이라고 하면 만능인 줄 아십니다.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30억짜리, 3,000만원짜리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값싼 협동 로봇을 한 대 도입하셔서 현장의 용접사들과 사무실의 관리자들이 로봇 용접에 대한 이해가 시급합니다. 2단계 중국산 용접 전용 로봇입니다. 왜 중국산 굳이 표시를 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용접 전용 로봇의 경우 1억 5천에서 3억 원 미만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유럽과 일본 설비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철골 용접을 실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분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못 쓸 바에는 저가형 중국산을 구매하여 부담없이 로봇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용접 작업을 일부 자동화 시키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3단계, 앞서 설명드렸던 취부도 가능한 용접 전용 로봇 권해드립니다. 취부가 가능한 로봇의 경우 1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합니다. 취부가 가능한 로봇 메이커의 경우 주로 판매처는 미국의 철골업체입니다. 미국의 경우 2024년을 기준으로 용접공의 단가는 시간당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용접사가 점점 부족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고임금의 용접사에게 취부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타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부 용접 로봇이 인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아직까지 용접공의 단가가 저렴하지만 용접공이 부족한 것은 동일합니다. 언젠가는 용접공을 더욱 찾기 어려워지고 임금은 더욱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1단계 로봇 용접을 도입하여 미래에 정말
고임금, 용접사 없음 시대가 한국에 도래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십시오. 제발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칼럼에 여러 가지 브라켓이 다양한 형상으로 용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용접 로봇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목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 사람이 해라입니다. 당연히 로봇 말고 사람이 하면 더 싸게 먹히고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다만 값싸고 젊은 기량 있는 용접사를 구했을 경우에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고 시간 소모성 작업 한에서만 로봇으로 자동화하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중국의 강구조물 제작 시장 규모와 로봇의 도입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전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철구조물 건축물 활용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조립식 건축물의 활발한 홍보에 힘입어 철구조물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강구조물 생산량이 약 1억 445만 톤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연간 120에서 15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립식 콘크리트 PC 구조 대비 강철 사용 조립식 구조물이 탄소 배출 낮기 때문에 강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약 3,000개의 강구조물 제작업체가 있었고 현재는 약 2,500개사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강구조물 생산 라인 일부의 자동화 개발 연구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1억 6천만 위안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이는 약 한화 320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레이저 절단 도입, 용접 로봇, 도장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용접공의 수는 연간 약 26만 명이며 로봇의 경우 인간의 2~3배의 생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내집니다. 강구조물의 제작의 60%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예측되어지며 2025년까지 중국 시장 전체의 용접 로봇 판매량은 1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인터넷 치셔가지고 번역하셔서 보시면 중국 강구조물 제작 시장에 대한 규모와 중국이 왜 로봇 용접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국 강구조물 제작업의 로봇 도입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부는 하지 않습니다. 왜? 비싸고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여 본 용접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협동 로봇을 들고 다니며 현장에서도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괜찮을까요? 1차 가공의 경우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은 일본 다이토의 드릴링 머신과 한국의 코시스 제품, 누구나도 같은 가격이면 다이토의 CSD 또는 CUD를 사고 싶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밴드소의 경우 드릴링 머신 새 기계 사느라 돈이 없기 때문에 일본 기계 한 대 살 바에 국산 2대를 삽니다. 구매자들은 이 톱기계 성능과 이 조작성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저는 이 2기계 모두 직접 돌려서 제품을 생산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2기계 모두 반출 쪽에 셔틀 바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셔틀 바이스의 구조도 코시스의 타입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조작반이 여기에 있고 작업자는 이 사이에 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손이 자꾸 이쪽으로 빠진다거나, 그리고 모든 조작이 버튼, 각 개개별의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손이 계속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다이토의 경우 셔틀바이스가 움직이는 스트로크가 더 깁니다. 직접 기계를 조작해 보신 오퍼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조작반이 펜던트 타입으로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조작 스위치가 모노레바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부재 가공기의 경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번 2024년
심토스 전시회 가보셨습니까? 전부 다 중국제 레이저판이 돼버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레이저의 경우 유럽산과 일본산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약 5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품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중국제 레이저가 아사리판이 돼버렸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약 2,000개의 제조사가 있으며 국내에 직접 판매도 하고 딜러도 많습니다. 중국제 하면 AS 잘 될까? 품질 안 좋지 않을까? 하지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논리로 용접 로봇도 앞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로봇 용접은 레이저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철골용 로봇 용접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내에 제가 소개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딜러도 많아질 거며 또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직접 한국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럼 TSMC가 판매하는 웰드맨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TSMC의 웰드맨 TWR 시리즈의 핵심 기술입니다. 하나의 제어 시스템으로 로봇, 그리고 용접기, 스캔 센서, 그리고 부가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하여 용접 경로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최적의 용접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과 티칭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스캔 센서고요. 용접을 하기 전에 공작물을 스캔하고 용접 바로 직전에 보시는 것처럼 용접 위치를 스캔합니다. 그러고선 바로 용접을 시작합니다. 실제 작업물과 시스템상의 화면이 1대1로 실시간 동기화 그리고 동적 추적이 되며 시스템상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용접 작업 완료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작물과 용접 토치 간의 간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 용접의 경우 펜던트에 의해 전문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프로그램을 하는 반면에 저희 웰드맨 시스템의 경우 3D 도면을 프로그램에 불러와 용접할 위치를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용접 프로그램이 완성됩니다. 단 7일간의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로봇을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눈에 해당되는 스캔 센서입니다. 용접 직전에 레이저 빔으로 스캔을 한 뒤 용접을 하게 됩니다. 약 3mm 정도의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웰드맨 시리즈 아래 보기 그리고 버티컬 용접 그리고 다층 용접이 가능합니다. 작업 흐름으로서는 3D 모델을 가져옵니다. 공작물 초기 위치를 지정합니다. 용접 비드를 설정합니다. 용접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경로를 계획합니다. 처리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3D 모델링 파일을 가져와 공작물 초기 위치를 지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스캐너로 전체 공작물을 한 번에 스캔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상으로 어디를 용접할 건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용접 위치로 다시 한번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 본격적으로 용접 작업을 실행합니다. 테크라로 IFC 스텝 파일, STP 파일을 불러와 저희 제어 시스템에 넣어주고 로봇이 용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변환합니다. 또 용접이 완료되면 다시 제어 시스템으로 피드백을 주어 생산 계획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으나 일단 타 설비와 다르게 로테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반을 깔고 그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스캔을 한 뒤 용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테이터 자체만으로도 제작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게다가 그 로테이터와 로봇을 다시 자동으로 연동시키기 위해선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로테이터 없이 로봇 용접을 우선적으로 쓰십시오. 일단 싸니까요. 얼마나 싸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레일 위에 로봇이 움직이는 TWR-1260의 경우 로봇 시스템 가격은 1억 5천입니다. 여기에 안전 패스 및 레이저 커튼 그리고 설치 교육까지 더하면 최종 1억 7,900만 원입니다. 2210 세미 겐트리 구조 위에 로봇을 달아 좀 더 넓은 영역에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TWR은 TWR-4025 같은 경우에는 주행 레일뿐만 아니라 Z를 연장시켜 더욱 광범위한 영역의 공작물을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TSMC는 저희의 첫 구매 고객을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펜스 설치 교육비 안 받습니다. 판매 가격에서 5천만 원씩 빼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TWR-1260 1억, TWR-2210 1억 5천, TWR-4025 2억 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발표 4줄로 요약하자면 철골 제작의 로봇 도입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막연하게 용접 로봇을 접근하기보다는 저희 TSMC가 추천하는 순으로 저가격, 단순 기능의 용접 로봇부터 도입하십시오. 세 번째, 자금력이 있다면 1차 가공 설비에 더 투자하시고 더 이상 1차 가공에 투자할 게 없다면 그 다음에 2차 가공에 투자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TSMC 웰드맨 TWR 시리즈 파격 할인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